대규모 공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 뭐 단비이길 바라는데 막상 또 그 비를 맞다 보면 생각보다 강수량이 적네? 뭐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생각만큼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채용 시기가 도래했고 공채는 예년, 물론 예년이라 했을 땐 작년과 비교한다면 뭐 격세지감 수준으로 많은 채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룹사 채용 중심의 대기업 채용이 주를 이루는 이 상반기 3월 공채 시즌에 사실 공개 채용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뭐 저희 방송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채용의 기조도 조금씩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채의 느낌인데 공고를 열어보면 전 직무가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채용 소식을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러 기업들의 정보와 함께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주로 인문 계열 분들은 이제 롯데홈쇼핑이라든지 한국인삼공사, KGC 인삼공사로의 지원을, 공학 계열 분들은 현대모비스와 포스코의 지원을, 그리고 뭐 금융권, 특히 금융 공공기관 중심으로 채용을 희망했던 분들은 한국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의 청년 인턴 전형의 지원들을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채용을 기존의 기조를 바뀌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바뀌지 않는 흐름 속에서 모집 직군이 제한적이고 제한된 그 직군 내에서도 인원을 적게 뽑거나 정규직이 아니라 채용 전제 혹은 청년 체험 인턴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좋아졌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다행이지만 또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곳에 가고 싶다가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일단 이 포스코 그룹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나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진지하게 느껴지는 이 회사의 시작. 1968년 4월 달에 제철소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했던 그룹사입니다. 철강 산업을 필두로 해서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자칭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정말 활황을 이루었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사세가 좀 기울어지는 건 아니냐,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도 막강하고요. 포스코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구성원이 된다는 건 좋은 기회고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산업과 계열들을 안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사업들은요. 철강 부문의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 그리고 포스코 SNNC가 있고요. 뭐 글로벌 인프라 부분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에너지, ICT, 그리고 신선장 부문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글로벌 석탄화 그리고 소재 관련한 사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끈끈하게 나름의 밸류체인을 안고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그룹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포스코 하면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가 있다는 건 저는 사실 처음 알게 된 것 저도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그룹의 회사의 미션, 비전부터 저희 확인해 볼까요? 네, 대부분 이제 기업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모르면 조금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나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말들로 서류라든지 면접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화면과 함께 포스코 그룹사가 어떠한 사업의 비전과 미션을 갖추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까 나레이션 혹은 여러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간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읽어보시고 특이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회사의 발전이 곧 구성원들의 발전이고 그 구성원들의 노력과 역량 하에 해당 산업 생태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이어가는 비즈니스구나라고 속뜻을 잘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드 포스코라는 말 아래에는 개혁 방향의 3가지 기치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측면, 더 나은 사회 만들기, 신뢰와 창의 문화를 함께 만든다. 글쎄요, 뭐 보이지 않는 느낌의 표현들인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회사 선택의 기준 혹은 회사에서 입사 후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기에 좋을 그런 키워드들이니까요.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대로 이 표현을 베끼기보단 이 표현의 속뜻의 의미를 본인만의 표현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전형상에서 표현 활용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영 원칙, 핵심 가치 등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상생의 가치 아래 가치 있는 경영, 혁신 경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자체가 좀 고정돼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 안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회사는 뭐 제조 공정 과정부터 구매와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문마다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과 비즈니스
형태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의 가치와 표현들이 잘 나와 있고요. 구성원들이 꼭 챙겨야 될 행동 강령인 실질, 실행, 실리, 핵심 가치인 안전, 상생, 윤리, 창의, 이 키워드들을 그냥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개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지원자인 여러분이 관련 분야와 얼마나 잘 커넥트, 잘 되어 있는지, 나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주는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사회, 상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재상, 네. 포스코 그룹의 인재상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인재상 뭐 이런 말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냥 궁극적인 모습, 다가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까워지자라는 취지로서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 예. 실천, 배려, 창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 아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서 맡은 바 일을 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업무를 문제 해결적으로 볼 때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또한 뭐 이렇게 굼뜨고 막연하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단 본인의 과거의 에피소드 등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있고요. 지원하시려는 부문이 뭐 R&D든 생산 관리나 기술 쪽이든 구매나 판매, 영업 쪽이든 간에 본인이 각자 지원하신 분야와 직군에서 요구되는 구성원이 갖춰야 될 기본 자질과 태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져가야 되고요. 여담이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금 지원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해야 되는 미션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트로트 오디션도 아니고 네. 90초 내외로 내 이야기를 뽑아내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라든지 할 얘기거리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여러 핵심 가치나 인재상의 키워드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좀 잘 접목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에이,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의외로 다들 머리에 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몇몇 학교들의 뭐 취업 동아리라든지 특강을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들 만나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문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 쓸래요.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러한 저희의 안내된 사항들 참고하셔서 본인을 어필해보는 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가요? 예, 총 3개의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에 있는 메인 회사인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채용이 현재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의 채용과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에서 혼동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월 달에 포스코의 철강 부문 계열사인 SNNC의 채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신입과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그 채용 지원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거기를 내가 2월 달에 지원했기 때문에 포스코를 이번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사업도 우리가 좀 짤막하게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항 제철로 시작했던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이 포스코의 경우는요. 평균 근속이 국내 최고 수준인 19년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 철강사 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임직원 수가 17,000여 명 수준이고요. 생산직 직원이 13,000여 명일 만큼 생산 기반의 제조 회사로서의 위치를 곤고히 다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거는 꾸준히 이 비즈니스를 이어왔기 때문이고 여러 기술력과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한 사업도 이어간다는 점에선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가 있고 들어간다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 커리어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를 좀 짚어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도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잖아요. 일단 무역업을 하는 곳이구나 정도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사실 이 포인터를 얘기하면 줄여서 이제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미생의 모델이 드라마 미생의 모델이 되었던 회사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느 상사들이나 다 그 얘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대우 실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주식회사 대우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로 회사의 명이 전 대우그룹사의 계열로 시작을 했다가 포스코그룹에 2010년에 편입이 되어 있는 명실상부 종합 상사의 역할, 국내 1위 상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철강 사업 부문에 흡수합종이 되었고 철강 유통 채널을 일원화하는 등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8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무역 상사의 특성상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새로운 에너지 소재, 부품 소재, 인프라 각종 다양한 형태로서 사업부와 파트가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공채 때는 철강과 관련한 영업 사원에 대한 채용들이 주로 이어질 텐데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신규 비즈니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대표 종합 상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터 알아봤어요. 포인터.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어떤 포케미? 회사일까요? 포캠입니까? 포케미? 네, 맞습니다. 오, 정확합니다. 맞아요? 네, 포케미 내지는 포캠. 뭐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없어도 됩니다. 포케미 두 분이 좋다. 그냥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케미컬이라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뇌화물과 충로 전문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2차 전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충전 배터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충전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 생산,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만 봤을 땐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조 5,662억 원이라고 좀 기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03억 원으로 좀 감소되어 있지만 에너지 소재 부분에 대규모의 증설 투자를 현재 단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신입과 경력 공채를 같이 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땐 앞으로 수익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같이 잡겠다라는 채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포케미까지 이제 세 개 계열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각각의 계열사에서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보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를 좀 짚어볼까요? 예, 포스코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코가 한때 사세가 확장이 되었을 땐 100명 단위의 채용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채용의 규모가 조금씩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제조 산업과 비교해 본다면 좀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50명대 중반에서 60명대 중반선으로 채용 규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공학 계열, 즉 여기 모집 분야의 20으로 나와 있는 분야가 한 70에서 75%, 그리고 인문사회 부분이 15에서 20% 정도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생산 기술 부문이 일단 나와 있는데요.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 과정인 이 제선, 그리고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액체로 만들어주는 제강, 그리고 이거를 고체화시켜주는 압연, 각각의 생산 단위 공정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생산 기술 직군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금속, 신소재, 재료, 화학, 화공과 관련된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설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케어할 수 있고 주로 기계과라든지 전자전기과 분들 그 해당 설비, 공정에 들어갈 설비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직군의 전공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설비 기술 쪽에 대한 채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채용이 공고가 이 모집 직군이 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게는 1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채용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공정기술 부문일 텐데요. 대부분 이 공정기술이라는 말에서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타 제조회사의 생산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이 어떠한 기획과 프로세스 하에 들어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인원을 많이 뽑아야 7명, 적게 뽑으면 3, 4명 정도의 채용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환경안전직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제조회사에서 뽑는 환경안전과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우대하는 것이고요. 직군당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단위의 채용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번 채용에서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인문사회 부문의 마케팅, 구매, 그나마 마케팅 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 통상 7명 정도의 채용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직무는 구매 정도는 많게는 3, 4명, 재무 경영 지원, 각각 슬래시에 나누어 있는 그 개수에 맞게
2명 혹은 3명 단위의 채용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용의 규모가 이거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회사고 주로 포스코 그룹이 3월 그룹 공채의 초반부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타 전공 지원 가능이라고 분명히 그 모집 공고에 작게 희미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전공 지원 가능. 그럼 예를 들어서 유관 전공에 나와 있지 않은 전공자분들도 고민하시겠죠. 어머, 나 이거 지원하면 될까? 예,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막 100명 단위로 무슨 반도체 완성 메이커사가 아닌 이상에는 다양한 인재들을 뽑기보단 유관한 전공자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무 경력이라든지 각종 학부 연구원으로서의 활동 등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공계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이렇게 둘이 뽑고 있지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혹시 뭐 지원 자격이나 우대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사실 다른 기업들은 우대사항까지는 챙겨볼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좀 특이한 면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학점 조건 때문입니다. 이 학점 조건을 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성적에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학점 4.5점 만점에 2.8점 이상. 자, 대부분 아마 회사들은요. 2.8점 이상이니까 2.8점만 넘으면 뭐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높은 학점인 분들이 지원을 또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상대 평가에 가까운 게임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졸 공채 시장을 생각한다면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학점이 너무 낮다면은 한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만약에 학점이 내가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인 상황인데 지금 유관 전공에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럴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철강 부문이라면 철강과 관련한 과목들을 내가 좀 들었다거나 관련한 활동을 했거나 등으로써 어필을 해주는 또 다른 차원의 틈새 시장 공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확인하시는 바대로 큰 특징 없이 유지가 되어 있다. 이전 시즌과 유지되어 있는 공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의 이제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채용은 철저하게 영업 부분으로서 주요 수행 직무에서 철강이라든지 식량, 친환경 소재, 주요 사업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영업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대사항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와 있는 한자 보이시죠? 네.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슬 노자입니다. 이슬 노자. 노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노어. 노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나이 든 티 팍팍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노어는 러시아어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어와 관련된 거니까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잘 보면 우대사항의 앞부분에 공학계열 직군, 특히 금속과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화학, 화공 계열 전공자, 자동차 관련 전공자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네. 기술 영업의 성격으로서 사람을 뽑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문상경계 분들의 또 한숨 소리가 막 저 멀리서 들리는데요. 일단은 러시아어와 관련한 강점이 있거나 중국어 관련 강점이 있는 분들은 우대 전공에 맞게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확률 게임, 좀 합격에 좀 입각해서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포스코의 마케팅이나 구매 쪽을 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해보게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통상 10명 남짓 혹은 많아야 한 10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확률 게임을 감안하더라도 모집 직군이 6개니까 직군당 3, 4명씩의 채용이 희망적으로 보수적으로는 2, 3명의 채용이 있으리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확률 취업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기술 영업 직군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군요. 무역업을 또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학 점수 커트라인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좀 높다기보다는 약간 더 높다 이렇게 좀 약간 이해하셔야 더 높다. 네. 좀 약간 더 높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한 준비된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학 점수 조건에서 내용이 토익 스피킹 160점. 160점이면 레벨
7입니다. 레벨 7에 160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레벨 7 혹은 오픽 동일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오픽 IH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제2외국어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필수적인 느낌으로서 지원서를 넣으실 겁니다. 특히 러시아어, 중국어 관련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학 점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와 달리 그 학점 편점 커트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3.0 이상, 4.5점 만점에 3.0 이상이니까 그 정도 감안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전반적으로 포스코보다 좀 기준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번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이잖아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영상 제출 이 부분이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뭐 저는 뭐 가끔 나오는 사람이지만 우리 두 MC 아나운서님들처럼 화면에 늘 익숙하시고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1분 30초 뭐 후딱 또 내용만 준비되면 알차게 꾸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직자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에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상까지 찍어야 되느냐 굉장히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요. 절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와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인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회사 측의 그 채용의 의지라고 저는 보면 되겠고요. 뭐 이런 미사여구 다 떠나서 나 어떤 얘기 적으면 좋겠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요, 저는 뭐 제 나름의 개인적인 팁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난 시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하반기 때요, 작년 2020년도 하반기 때 공고에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2번 문항에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있는 이 영상에서 본인을 인재상 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3가지 에피소드를 혹은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뭐 인재상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들, 도전자로서의 모습을 3개의 포인트를 짚어서 뭐 에피소드가 1개가 됐든 3가지 다른 에피소드가 됐든 무언가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좁혀보시면 좋겠고요. 본인만 이해하는 그 불굴의 도전이나 창의성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 때 제대로 해냈음, 어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평가하는 입장에선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결과 위주로 구성을 꾸려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집 없이 원테이크니까 이 조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촬영 방법을 어긋내셔서 곤란하고요.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취업해야 되냐. 힘들다. 예. 네. 이걸 뚫고 지원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종합상사에서 내 업을, 내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돌파해 보셔야죠. 오히려 경쟁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도 사실 입사할 때 영상 과제를 제출한 바가 맞아요. 있고요. 주위에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일단 첫인상이기 때문에 좀 밝고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변 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밝고 프레시한 느낌 줘야 되고요. 표현도요. 소통과 협업과 같은 너무나 기본템, 기본 아이템으로 나를 1분 30초, 2분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앞서 소개된 그룹사의 비전과 미션 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비전, 제가 찾아보니까 뭐 비욘드 트레이드, 펄슈잉 퓨처 비즈니스, 예, 몹쓸 발음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키워드와 내용들 참고해 보신다면 본인과의 매칭, 연결고리를 잘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남았잖아요. 채용 공고 또 자격 요건까지 한 번에 알아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R&D 파트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채용입니다. 인문사회가 굉장히 적은 슬롯으로 나와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예, 적게 뽑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구매 직군에서 많아야 3명, 적으면 1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생산 기술과 설비 기술들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주요 직무들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포스코보단 채용 규모는 좀 적을 것이고요. 석사에서 본인의 연구 소재로서 양극재와 음극재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셨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적극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지원 자격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지원 자격 부분을 보았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달리 역시나 학점 4.5점 만점에 2.8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좀 특이한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화면을 캡처한 것이긴 합니다. 공고를. 토익 스피킹 130점. 좀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뭐 공학계열 분들 주로 채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픽이 IM3입니다.
이 오픽 IM3가 토익 스피킹 레벨 6에 한 150점대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오픽 시험을 이렇게 좀 높게 보고 이게 뭐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토익 스피킹 점수로서 어학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시험도 잘 가려가시면서 지원하신다면 지원 자격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은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설명회 많이 진행하잖아요. 포스코 그룹에서도 좀 이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뭐 여러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팀들의 많은 의지가 현재 확인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클립 영상들을 제공을 하시거나 직무 소개 영상 등을 현직자가 출연해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 랜선 인터뷰식으로 선배의 뭐 Q&A 아니면 선배의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들을 소개하는 걸 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기존에 있던 채용을 뭐랄까요, 좀 더 개인화해서 접근을 한다, 혹은 좀 더 기존의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자 노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랜선 리크루팅, 포스코 케미칼 커리어 톡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채용들을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할 점들은 단순히 그들이 소개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만 그걸 답습해서 그대로 글에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다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선배의 내용 혹은 채용 전형상에서 유의할 점들을 안내를 받으셨다면 안내를 받은 걸 필두로 본인이 할 이야기거리와 함께 필터링을 해서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직자가 그 포스코에서 생산기술 업무에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책임감. 게임 끝났다. 책임감으로 써야지 하면 본인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236번째 책임감 있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책임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란 키워드만 쓰면 붙는 것처럼 부적시하고 뭔가 신격화해서는 곤란합니다. 책임감이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 건지, 과거의 경험에선 내가 역할을 잘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수행했는지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연결을 지어야지 책임감이라는 단어, 이런 소스에 집착하는 모습 벗어나셔야겠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포스코 그룹의 공채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포스코 채용의 특징,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새로운 전형이 도입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계열사에서 영상 과제를 제출하는 것, 이게 부담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쟁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I 역량 검사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인적성 검사가 아닌 걸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인턴십 전형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건 어학 점수의 커트라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학점의 커트라인이 정주한다는 점, 이 점이 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타 그룹사들의 채용이 좀 타이트한 것에 비한다면 아직 넉넉하게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저희 영상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계열사를 제외하면 사실 인문 상경의 분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공학 계열 분들의 경우라면 우대 전공,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직무를 좀 변환해 보는 것, 혹은 타 회사로의 지원을 좀 전향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인문 상경계 분들은 포인터보단 어쩌면 포스코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